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한번 읽어드린 책이지만 또 이쁜 책 갖고 왔습니다. 제목이 동화 너머 인문학. 이쁜 핑크색의 동화책이 생각나는 제목에 어울리는 표지죠. 우리가 아는 다양한 유명한 동화책을 바탕으로 인문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조정현 지음 의류문화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또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화 한스 안드레센의 벌거숭이 임금님. 옷을 몹시 좋아해서 옷에 관한한 사치를 마다않는 왕에게 사기꾼이 들러붙습니다. 사기꾼은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감으로 옷을 만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예민한 작업이라 왕에게는 옷을 완성한 후에 보여주겠다고 하죠. 왕은 자기 대신 신하들에게 옷을 구경하고 오게 합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신하들은 사기꾼의 옷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옷이 공개되는 날, 왕의 눈에는 빈 옷걸이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왕은 차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착하지 않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결국 왕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보고 거미줄처럼 가볍다며 사기꾼들을 칭찬합니다. 어쩌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나머지 환각을 보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왕은 그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펼치기로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신기한 옷을 구경하러 모입니다. 하나같이 옷을 칭찬하며 퍼레이드를 봅니다. 그때 한 아이가 외칩니다. 벌거숭이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벌거숭이 임금님은 부패하고 허위의식으로 가득한 권력층을 비웃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권력에 눈먼 사람들에게 대한 우화로 이보다 훌륭한 이야기를 찾기도 쉽지 않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쪽이 가장 힘없는 어린이라는 면에서 더욱 통쾌함을 줍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쪽이 부끄러워하고 당당한 쪽은 실컷 그들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교훈이 너무 뻔해서일까요? 어른이 되어서는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그 상황을 무마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까? 행차는 어떻게 멈추었을까? 다시 외출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왕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왕의 당혹감과 처신을 궁금해하는 제가 말이죠. 교과서의 성가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고 일하러 가면서 소박한 밥상에 한 줄 쪽지를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지에는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찬은 어떻게 구했는데 반찬이 가장 간장 한 종지뿐인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벌거숭이 임금님을 읽으니 밑도 끝도 없이 그 아내의 쪽지를 표절한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왕후의 부담, 거린의 옷. 좀 억울했습니다. 임금은 위치인인 만큼 모든 사람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마련이죠. 그러니 임금의 옷가치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임금은 권력과 부가 있습니다. 임금의 행동과 결정이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니 주목을 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왕후 장상, 영웅의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소시민입니다. 타인의 운명은커녕 자신의 생활조차 마음대로 하기 힘들죠.
그런데 왜 어른이 될수록 들통난 벌거숭이 임금의 다음이 궁금해지는 걸까요? 멋진 옷은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인데 벌거벗은 임금의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니 우리는 소시민에게 감정이입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읽은 동화나 어른이 되어 즐기는 영화의 주인공들 대부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독서나 영화 관람이 끝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씁쓸함을 느낀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것이 일상적 감정이입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길 때나 진행되어야 할 감정이입이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죠. 평범한 우리가 특별한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특별한 사람의 성취를 목표로 삼다 보니 작은 성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커다란 목표를 바라보니 자신은 늘 제자리, 실패자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내면은 스스로 관객이 되어 평범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 사회는 늘 성공하라고 세뇌를 하죠. 성공해야 행복해진다는 이데올로기가 내면 깊이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백인백색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성공의 모습까지도 기성품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도심의 평수 넓은 아파트, 멋진 자동차, 명품 옷과 액세서리 등 이런 것들을 갖춘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달려갑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을 되뇌면서요. 하지만 성공이란 자기 충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거나 충족해야만 할 수준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가장 멋진 옷이 성공의 척도였듯이 우리도 결코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위해 미친 듯 달려갑니다. 자기 개발이란 말이 고전적 단어가 되고 이미지 메이킹이란 말도 시들해지니 이제 셀프 브랜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충족하는 삶은 임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퇴화죠. 나는 이 정도 디자인과 옷감이면 만족해. 혹은 나는 여기까지만 성공할래. 라고 말하는 순간 비웃음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에서 멈추는 순간 허물어질 것이라는 불안도 만연하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시민의 충족한 삶은 살짝 밀기만 해도 무너질 만큼 허약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기에 만족하고 싶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시민이면서도 평생 소시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 마치 임금이라도 된 양 임금과 같은 각오와 부담감을 안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안 소시민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회, 임금이 되어 본 적도 없는데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글들도 좋은 글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책 동화 너머 인문학, 동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문학적 사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